2025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총평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는 또 정선아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들의 필적 확인란이었습니다. 싱그럽고 푸르른 젊음이여라. 참 좋은 말이죠. 매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또박또박 그걸 적더라고요. 적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싱그럽고 푸르른 젊음의 그 시절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하루 긴장하고 애쓰면서 하루 종일 시험과 정말 씨름을 하면서 보낸 여러분들을 정말 막 울컥하면서 쳐다봤던 것 같아요. 감동 내내 그랬어요. 왜 그러나 몰라. 오늘 마스크 쓰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다시 사실 막 코로나도 막 그렇다 그러고, 지금 또 막 학교에 증상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내 표정들이 다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진심으로 막 오늘 하루 종일 좀 울컥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와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석이 어떻다, 평이했다, 세계사는 조금 어려웠다,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어떻게 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틀린 문제를 수능 때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미 사실은 지금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동아시아사 1등급 컷이 50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여러 사이트들에 오고 내리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집중할 것은 내가 오늘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갔는지와 관련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9월 모평쯤 되면요, 보여요. 이게 1단원 문제인지 2단원 문제인지 3단원 문제인지. 개수는 늘 나오던 대로 사실은 나왔어요. 90단원을 합친 이유는 현대사는 늘 사실 같이 나오고, 7단원이랑 연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7단원의 도시 문제에 9단원의 도쿄 재판 얘기를 내면서 도시 문제로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단원 간의 그런 결합 부분들이 있었지만 늘 나오던 개수에서 크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아예 다 정리해드리잖아요. 다 정리해드리잖아요. 선사는 청동기 시대 나왔고요. 지도 문제로 냈고요. 가국과 부기 문제 그대로 또 나왔고요. 3번에서 1단원 황제가 한 무제인데 진시황제랑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니? 라는 거 물어보고 있고요. 5단원에 임진왜란을 냈는데 5단원에 병자호란을 또 내면서 또 내나?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3단원에서는 칭기스칸을 내면서 이거 코빌라이 칸이야, 우고데이 칸이야, 너 칭기스칸 제대로 알아? 라는 문제로 냈고요. 가는 일본을 율령을 통해서 이관팔성제라고 하는 다유 율령을 통해서 일본인 걸 추론하고, 6번은 나는 안남도 후보에 뭔가 명을 내린 걸 통해서 당을 추론하여 일본과 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불교는 매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앤린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감진이 나왔습니다. 감진의 대표적인 활동을 물어봤고요. 8번을 조금 주의해서 보자면 서하, 거란, 고려, 금, 그리고 플러스 I의 디폴트로 송과 남송까지 주면서 11세기와 12세기 지도를 주면서 거의 총 5개의 나라가 출연을 했지만, 가나다라 이 나라의 특징을 찾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0번 문제가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많이 반응을 해준 문제들인데요. 1511년 포르투갈이 몰라카를 점령하고 나서 9년이 지난 그 시점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동아시아의 장면,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16세기 전반 상황을 줬고요. 청나라 문제 주면서 반청운동의 정치 세력, 타이완 얘기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11번에는 한국사회, 동아시아사회 공통으로 나오는 청일전쟁까지 다 연결되는 그 동학농민운동을 주면서 그 밑줄 친 별난이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때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 일본 군대는 철수를 거부했고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었더랬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했고요. 13번의 도시 문제는요, 이전에 상하이와 요코하마가 계속해서 출제가 됐는데 도쿄 나왔어요. 약정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강에서 말씀드렸죠. 상하이, 요코하마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걔네만 나오지 않습니다. 난징도 나올 수 있어요.
베이징 나올 수 있고요. 인천도 나올 수 있고요. 부산도 나올 수 있고요. 시모노세키도 나올 수 있고요. 나가사키도 나올 수 있어요.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14번에 에도막부 시기에 뭐 조닌무나 우키요에 가부키, 이거는 지금까지 이 3월, 5월, 6월, 7월, 9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사실은 모두가 다 맞추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역시 약간 고난도 변별력을 좀 확보한 문제로 출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년여의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국 땅 내에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충칭해서 만들어진 군대 한국광복군의 1940년 성립 상황을 주면서 그 시기를 물어본 문제가 됐죠. 역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하나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고요. 늘상 나오는 메이지 정부 시기의 문제, 워싱턴 회의 문제는 이제 9월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국공내전 사이 시기에 있었던 상황,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물어봤고요. 늘 나오는 신헌법과 미일안보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일본의 군대와 관련된 부분, 일본의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묶어서 가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마지막 20번은요. 한중 수교 문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있었던 55년 체제 붕괴를 물어봤죠.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7단원 도시 문제, 제발 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도쿄나 난징 나오면 틀릴 거예요.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한 곳은 어딘데? 난징인데.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다 하셔야 되고요. 약정공약 시리즈 3강에 있습니다. 늘 나오는 서민문화 시기 또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도막부예요. 청대냐 조선후기냐 에도막부냐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불교도 앤님만 나오란 법이 어딨어요. 9월에는 감진, 8세기에 헤이조교까지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6월 모평에 비해서 9월인데도 사실은 많은 친구들의 평과 전문가들의 평, 저 역시 조금은 평이했다. 3번의 한 문제를 진시황제로 낚이지 말자. 이러면 이불킥합니다. 15번이 어렵다고? 중일전쟁 시작 후부터 3년이에요. 선지에 나오는 연도는 다 알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진짜로요. 태평양 전쟁 연도 모를 거예요? 조선의용대나 조선의용군 구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출제진들은요. 10번, 15번, 18번 정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냈을 거예요. 몰다카 점령 후 9년, 중일전쟁 개시 후 3년, 국공내전 1946년에서 49년 그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다 시기예요. 허나 여러분들이 6월만큼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 양도 그만큼 달라졌고, 사실은 6월 모평이 꽤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작년 수능과 6월 모평에 조금 준해서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능은요,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출제진 아니에요. 작년 수능과 6월은 어렵게 냈어요. 꽤 어려웠어요. 실제로 6월 모평까지 어려워지면서 6월 모평 이후에 뭐 사탐론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뭐 생활과윤리, 뭐 사회문화가 어떻게 뭐 많이 늘었다. 동아시아산 사실 증가하지 않았어요. 안 증가했어요. 9개 사탐 과목 중에 동사는 그냥 부동이에요, 부동.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 그냥 그렇게 예측하지 말고요. 작년 수능처럼 나오든 6월처럼 나오든 9월처럼 나오든 우리는 끝까지 개념을 파서 맞추는 거예요. 1등급 만점 나오든 1등급이 48이 나오든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3등급 정도 때가 되는 친구들이라면 특강이랑 완성이랑 기출 중에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결국에는 2등급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거 한두 개 안으로 막아버리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한 개 틀리거나 다 맞는 친구들은요. 약정공약 동아시아사 10개를 통해서 연표도 외우셔야죠. 사이시기 문제 맞춰야죠. 도시도 다 맞춰야죠. 인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이타가키 다이스케까지 다 맞춰야죠. 파이널 체크 포인트 동아시아서 이거 모평 뒤에 5개 10월 하셔야죠. 연표의 관계사의 나라에 다 놓치는 거 없이 해서 50점 만점 1등급이든 48이 1등급이든 47이 1등급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가고 최저도 맞추고 정시에서 표점도 챙기고 우리 이제는 그래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과서도 읽으세요. 교과서 4종의 공통의 선지를 정답지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수특, 수완 그리고 교과서 진짜 겨드랑이에 낍시다. 진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프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한 문제 한 문제 한 땀 한 땀 우리 그렇게 꼼꼼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합니다.